금강산 숲길을 따라 흘러내린 단강의 물줄기와 태백산 검룡소에서 출발하여 달려온 남한강의 물줄기가 서로 마주치는 자리, 바로 두물머리입니다. 조선시대의 두물머리는 강원도와 충청도, 경기도를 잇는 핵심 수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산물과 곡식을 적재한 새 곡선들이 한양 마포나루로 들어가기 전 머물러 숨을 돌리던 수로의 휴식처이자 나루터였습니다. 수령이 400여 년에 이르는 느티나무는 조선 중기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두물머리 일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에 이르러 친환경 생태공간과 유원지로 재정비되며 옛 나루터 모형과 함께 세미온 연꽃단지, 배다리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제1위 생태문화명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두물머리였습니다. 마제 성지는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한국 근대사와 실학자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제 성진, 마제는 말을 타고 넘어가는 고개 또는 말이 쉬어가는 고갯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창립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라두정씨 가문의 생가터이자 한국 천주교의 요람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역사적인 거점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정약종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한글 교리서인 주교유지를 집필하고 명도의 회장으로 활동하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아들 정철상과 정하상, 딸 정정혜, 아내 유수사 역시 신유박해와 기해박해에 걸쳐 모두 순교하여 성정하상 바오로 가문으로 불립니다. 한옥성당은 2006년 천주교 의정부 교구 성지로 공식 지정된 후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으로 성당과 성지 조경을 완성했습니다. 성당 옆에는 성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장과 순교자들의 동상이 있는데요. 한국 천주교의 초기 평신도 지도자였던 정약종을 비롯해 마제 출신 순교자들을 기리는 동상과 기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801년 정순왕후의 집권과 함께 천주교도와 남인 세력이 겨냥한 신유박해가 터졌습니다. 셋째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땅을 보며 죽으니 하늘을 보며 죽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서소문 밖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아들 정철상 역시 아버지를 옥바라지하다 연이어 순교하였습니다. 조안면 능내리 일대 연꽃 조성지로 팔당호 수변을 따라 넓게 연꽃밭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종사의 이야기. 수종사는 조선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는 중요한 사찰 중 한 곳입니다. 1439년 세종대왕의 6째 아들인 금성대군과 세종의 누이인 정의공주 등 왕실 가족들이 뜻을 모아 부도탑을 세웠습니다. 1458년 조선의 세조임금이 사찰을 크게 중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습니다. 이때 세조가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두 그루의 거대한 은행나무는 지금도 수종사에서 500년이 넘는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종사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조선 후기 선비와 문인들이 사랑했던 소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다산 정약용, 추사체를 완성한 추사 김정의, 그리고 한국 다도의 스승인 초의 선사가 이곳에 모여 차를 마시며 시와 학문을 논했습니다. 수종사는 각 트인 북한간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풍경 명소이며
대표적인 다도사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다산 생태공원입니다. 공원 앞으로는 팔당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잔잔한 물 위로 아침빛이 조금씩 번지고 멀리 보이는 산과 물이 어우러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고요한 아침 풍경을 보여줍니다. 소내나루 전망대까지는 데크와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기 좋습니다. 소내나루 전망대 부근에는 백일홍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다산 생태공원은 2012년 한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훼손됐던 팔당호 수변을 생태공간으로 복원하면서 조성된 곳입니다. 생태와 역사,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변공원입니다. 손해는 조선시대 이 일대를 부르던 옛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약용 생가가 있는 마을도 당시에는 손해 또는 두릉이라 불렀습니다. 팔당호를 가까이 두고 수변 산책길을 걸어봅니다. 이 공원에는 생태습지와 정화습지, 조류 생태습지, 수생식물원과 야상의 꽃밭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풍경도 달라져 여름에는 연꽃을, 가을에는 억새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팔당호 쪽을 바라보면 물 위를 오가는 새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산책길 옆에서 물과 습지, 새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 그것도 다산 생태공원을 걷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다산 생태공원일까요? 바로 가까이에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과 유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765년 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789년 과거에 급제한 뒤 정조시대에 관직 생활을 했고 수원 화성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거치며 학문과 저술에 힘썼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1818년 유배에서 풀려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말년까지 저술을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다산 생태공원은 팔당호 수변을 따라 조성된 약 16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생태공원입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생식물원, 습지 조성지, 산책로가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어 계절마다 유채꽃, 연꽃, 옥새 등이 다채로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공원이 지닌 특별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생태적 가치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있는 팔당호반에 자리하고 있어 수변을 따라 걷는 데크길에서 강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버들 군락지와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다양한 소생식물과 조류의 서식지 역할을 합니다. 둘째, 역사 문화와의 연계성입니다. 공원 바로 인근에는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 박물관이 있는 다산 유적지가 위치했습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입니다. 공원 내에는 수변 전망대, 잔디광장, 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 옛길, 제옥의 및 다산길 코스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어 도보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과 숲, 그리고 역사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 공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와 한강의 풍경을 즐기며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다산 생태공원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팔당댐 가까이에서는 저녁 노을빛이 붉게 번져갑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려준다면 저녁의 해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아름다운 기억 하나로 남는 시간입니다.